오늘은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낮에 듣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불을 끄고 주변이 조용해졌을 때 혼자서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즘 비트코인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습니다. 뉴스에서도 유튜브에서도 SNS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 폭락했다는 이야기, 규제 이야기, 금지 이야기. 그런데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는 늘 빠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누군가가 마음만 먹으면 멈출 수 있는 구조일까?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을 붙잡고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가격은 잠시 내려놓겠습니다. 상승과 하락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비트코인은 아무도 멈출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완전히 멈춘 적이 없을까요? 우리는 멈춘다는 개념에 너무 익숙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는 버튼 하나로 멈춥니다. 송금은 허가가 없으면 멈춥니다. 국경을 넘으면 내 돈은 갑자기 멈춰서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비트코인도 결국은 누군가가 멈추지 않을까? 국가가 나서면, 정부가 마음먹으면, 중앙은행이 개입하면 끝나는 것 아닐까?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비트코인의 출발점과는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멈출 수 있는 시스템 위에 얹혀진 기술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멈출 주체가 존재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무언가를 멈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앙이 필요합니다. 지휘하는 곳이 있어야 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는 본사가 있고 대표가 있습니다. 국가에는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하나로 통화량을 바꾸고 규정 하나로 계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이 중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표도 없고 본사도 없고 서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은 무엇으로 움직일까요? 사람이 아니라 규칙입니다. 비트코인은 사람의 판단이 개입하지 않는 드문 시스템입니다. 누가 더 중요한지, 누가 먼저인지, 누가 예외인지 이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코드로 정의된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얼마가 발행되는지, 누가 검증하는지, 어떤 거래가 유효한지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회의가 아니라 수학적 합의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이번만은 예외로라는 말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멈출 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서버를 끄면 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꺼야 할 서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컴퓨터들이 각자 같은 장부를 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 나라의 인터넷이 끊겨도 다른 나라의 노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계속 작동합니다. 한 지역에 전기가 나가도 다른 지역에서는 블록이 계속 쌓입니다. 어디를 꺼야 전체가 멈출지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구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질문은 채굴 이야기입니다. 채굴을 막으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채굴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채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동했을 뿐입니다. 전기가 싼 곳으로, 정책이 느슨한 곳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낮은 곳으로. 채굴은 중앙에 고정된 시설이 아니라 전 세계를 떠도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막아도 다른 나라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비트코인은 한 곳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를 검열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존 금융에서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은행이 중간에서 막아버리면 송금은 끝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이 중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서명한 거래는 네트워크로 퍼지고 규칙에 맞다면 누군가에 의해 블록에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 거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검열을 하려면 전 세계 모든 노드가 동시에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법으로 금지하면 사람들이 안 쓰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은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법은 현상을 늦출 수는 있어도 존재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국가의 허가로 존재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미 인터넷 위에서 암호학적 규칙으로 작동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금지될수록 사람들은 더 조용히, 더 개인적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왜 비트코인은 이렇게까지 멈추기 어렵게 설계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은 권력을 믿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선할 것이라는 가정, 누군가는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거라는 가정, 이 모든 가정을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제거했습니다. 신뢰 대신 검증을 선택했고 사람 대신 규칙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무도 멈출 수 없다면 위험한 것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은 정말 안전한지 한 번쯤은 되물어야 합니다. 버튼 하나로 계좌가 멈추는 구조, 정책 하나로 가치가 흔들리는 구조. 그 구조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비트코인은 완벽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느리고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편리한 시스템은 통제하기 쉽습니다. 통제하기 쉬운 시스템은 언젠가 통제당합니다. 비트코인은 그 길을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가격표가 붙은 상품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누군가의 허락 없이도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이미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완전히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을 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왜 아직도 살아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기준은 조금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은 가격을 예측하기보다 구조를 이해하려 합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는 이야기보다 오래 살아남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도 조용히 기준을 세우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